영험하다는 계룡산 깊은 골짜기, 속세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한때 나라의 운명을 꿰뚫는 신통력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용담무당이라 불리는 이가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한 개인의 기륭화복을 봐주지 않습니다. 단순히 신통력이 뛰어난 것을 넘어 그녀는 계룡산의 정기를 지켜온 이름 없는 선대들의 경고를 이어받은 마지막 전승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탐하는 자의 계산된 질문에도, 막연한 불안에 휩싸인 군중의 아우성에도 입을 닫은 지 오래입니다. 수년 전 속세와의 연을 끊고 깊은 침묵에 들어갔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올해 굳게 닫혔던 그녀의 입이 마침내 열렸다는 소식이 조심스럽게 전해졌습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그녀가 던진 첫 마디는 대한민국 전체의 명운을 뒤흔들 충격적인 경고였습니다. 그녀의 공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거목의 뿌리가 검게 썩어 들어가고 있구나. 정치과 신뢰, 공정이라는 뿌리가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병들었으니 이는 시대의 가장 근원적인 병증이다. 이 경고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탁 속 거목은 우리가 발딛고 전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겉보기에 이 나무는 여전히 푸르고 줄기는 굳건하며 가지는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경제 성장이라는 열매와 문화 강국이라는 화려한 꽃에 취해 이 나무가 얼마나 건강한지에 대한 질문을 잊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용담무당은 나무의 잎사귀나 줄기가 아닌 땅속 깊이 감춰진 뿌리에 주목하라고 경고합니다. 나무의 모든 생명력은 바로 보이지 않는 뿌리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란 한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근원적인 가치, 정직과 신뢰, 그리고 공정입니다. 정직한 땀의 대가를 믿는 마음,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용기,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는 자세, 그리고 우리라는 공동체에 대한 깊은 신뢰, 이것들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목을 수십 년간 지탱해온 가장 단단한 뿌리였습니다. 신탁은 바로 그 뿌리가 지금 검게 썩어 들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몇몇 가지가 부러지거나 잎이 시든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썩어 들어간다는 표현은 이 가치들이 일부 훼손된 수준을 넘어 사회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생명력을 잃고 붕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준엄한 진단입니다. 정직이 어리석음으로 치부되고 신뢰가 순진함의 대가로 여겨지며 공정이 힘의 논리 앞에 무너지는 현실, 이것이 바로 신탁이 가리키는 시대의 가장 근원적인 병증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지금 목도하는 수많은 사회적 갈등과 분열, 끝없는 불신과 냉소는 모두 이 뿌리의 병이 땅 위로 드러낸 증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썩으면 나무는 결국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이것은 경제나 외교의 위기를 넘어선 대한민국의 영혼과 정신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경고입니다. 그녀가 본 이 시대의 병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썩은 뿌리가 뿜어내는 도끼는 마침내 온 세상을 뒤덮는 짙은 안개가 되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온 땅을 뒤덮은 짙은 안개 속에서 나라는 방향을 잃고 사람들은 서로를 불신하며 낭떠러지를 향해 걷고 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요? 뿌리부터 썩어 들어간 거목은 결국 쓰러질 운명뿐일까요? 용담무당은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새로운 희망의 빗줄기를 보았습니다. 용담무당이 짙은 안개 속에서 희망의 빗줄기를 보았듯 잠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방향을 잃은 혼돈의 시대에 당신의 발걸음을 붙들어주는 마음속 나침반은 무엇입니까? 정치, 신뢰, 공정의 뿌리가 썩어 들어가는 절망 속에서도 내가 마지막까지 지켜내고 싶은 단 하나의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녀의 공수는 가장 어두운 지점에서 가장 밝은 빛을 이야기합니다. 허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빛은 시작되는 법. 이 혼돈의 안개 속에서 구원할 이들이 모습을 드러내리라. 그들은 권력의 칼을 쥔 영웅이 아니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절대 방향을 잃지 않는 나침반 바늘을 가슴에 품은 자들이다. 세상의 혼란에 흔들리지 않고 무엇이 진실인지, 어디가 올바른 길인지를 명확히 아는 이들. 내가 보니 이 혼돈의 시대를 기점으로 그들의 목소리와 행동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며 안개 속 등불처럼 그 존재를 드러내고 있노라. 여기서 우리는 이 신탁의 행간에 숨겨진 가장 중요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시대를 구원할 빛은 거대한 권력이나 초월적인 영웅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진실 말입니다. 왕관을 쓴 지도자나 칼을 쥔 장군이 아닙니다. 만약 이 시대의 병이 외부의 적에게서 비롯되었다면 칼을 든 영웅이 필요했겠지만 병의 근원이 우리 내부의 썩은 뿌리와 가치의 한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을 베는 칼이 아니라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입니다. 나침반 바늘을 가슴에 품은 자들, 이것이 바로 구원할 이들의 정체입니다. 이는 그들의 학력이나 재산,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내면에 굳건히 자리한 양심과 원칙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세상의 소음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북쪽을 가리키는 진실의 바늘을 가진 사람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시대의 어둠을 밝힐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장에서, 학교에서, 공장에서, 그리고 조용한 골목길에서 우리와 함께 숨 쉬고 있습니다. 거대한 담론을 외치기보다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정직을 실천하고 곤경에 처한 이웃에게 말없이 손을 내밀며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용기를 내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용담무당이 본 것은 바로 이 시점부터 그들의 기운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안개의 농도가 절정에 달한 바로 지금부터 그들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선한 행동 하나하나, 진실을 말하는 목소리 하나하나가 바로 안개 속 등불입니다. 하나의 등불은 미약할지 모르나 그 빛을 본 다른 이들이 또 다른 등불을 켜기 시작할 때 마침내 어둠은 그 세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혼돈의 안개 속에서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의인들, 그들은 가슴에 흔들리지 않는 나침반을 품고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등불을 든 이들이 나타났다는 사실이 곧바로 평온한 시대가 열림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용담무당의 신탁은 그들이 가져올 구원의 방식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고, 오히려 더욱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인들이 내미는 것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썩은 뿌리를 치유하기 위해 사녀를 헤매며 캐어낸 쓴 약초를 정성으로 다려낸 약한 사발이다. 그 약이 입에 쓰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외면했던 불편한 진실의 맛이기 때문이다. 달콤한 거짓에 길들여진 자들은 이 약을 뱉어내려 할 것이나 이 시대의 병을 고칠 유일한 처방은 바로 이 쓴 약뿐이다. 이 말은 그들이 제시하는 것이 달콤한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선언과 같습니다. 듣기 좋은 구호나 즉각적인 경제적 풍요,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치적 타협안 같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잠시 고통을 잊게 하는 진통제일 뿐 병의 근원인 썩은 뿌리를 치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이 내미는 것은 쓴 약초를 다려낸 약한 사발입니다. 이 상징은 우리에게 구원의 본질을 말해줍니다. 쓴 약초란 우리가 그동안 애써 외면하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땅속 깊이 묻어두었던 진실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회의 부패가 사실은 우리 모두의 암묵적 동의와 방관 속에서 자라났다는 진실, 나의 작은 이기심이 모여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진실,
우리가 안개 속에서 서로를 적대하는 동안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진실. 이러한 진실들은 입에 담기조차 쓰리고 고통스럽습니다. 의인들은 바로 그 진실이라는 약초를 캐기 위해 사녀를 헤매다고 합니다. 이는 그들이 온갖 비난과 조롱을 감수하며 세상의 편견과 맞서 싸우며 힘겹게 찾아낸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성으로 다려냈다는 것은 그 진실이 누군가를 공격하고 단죄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어떻게든 이 시대를 치유하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려는 애끄는 마음으로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약은 지독히도 쓸 것입니다. 경고처럼 달콤한 거짓에 길들여진 자들은 이 약을 뱉어내려 할 것입니다. 남 탓을 하면 편안해지는 거짓, 나와 너를 갈라치게 하며 이익을 얻는 거짓, 불편한 진실을 덮어버리는 온갖 가머니설에 중독된 이들은 이 진실의 쓴맛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약을 가져온 의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시대를 혼란하게 만드는 자들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탁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시대의 병을 고칠 유일한 처방은 바로 이 고통스러운 진실의 약한 사발뿐이라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달콤한 거짓의 독을 마시며 낭떠러지를 향해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이 쓴 약을 마시고 고통스러운 치유의 길을 시작할 것인가. 이제 쓴 약이 우리 모두의 앞에 놓였습니다. 혼돈의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의인들은 시대의 병을 고칠 유일한 처방이라며 이 고통스러운 진실의 약을 우리에게 건네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대신 이 약을 마셔줄 수 없습니다. 시대의 명운을 가를 마지막 질문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던져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신탁이 거대한 운명의 흐름을 설명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그 운명의 물줄기를 바꿀 인간의 위대한 의지에 대해 말합니다. 마침내 그 초점은 하늘에서 땅으로 거대한 흐름에서 한 개인에게로 옮겨옵니다. 운명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나 그 운명을 바꾸는 것은 땅을 딛고 선 인간의 의지. 바로 이 순간 그대 앞에 쓴 약이 놓여있다. 그 약을 마시고 정신을 차릴 것인가, 뱉어내고 안개 속에 머무를 것인가. 용기를 내어 약을 삼키고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첫 한 걸음을 내딛는 자, 그가 바로 스스로 구원하는 자라는 하늘의 응답이며 새 시대를 여는 주춧돌이 되리라. 이것은 이번 신탁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운명은 하늘이 내린다는 것은 우리가 처한 지금의 현실, 즉 썩은 뿌리와 짙은 안개라는 시대적 상황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운명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운명을 바꾸는 것은 땅을 딛고 전 인간의 의지라는 구절은 바로 그 무력감을 깨뜨리는 선언입니다.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으며 최종적인 선택권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주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진탁은 미래를 확정짓는 설계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도일 뿐입니다. 진탁은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대 앞에 그 약이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불편한 진실을 담은 기사를 마주했을 때 외면할 것인가, 클릭할 것인가, 주변에서 누군가 근거 없는 혐오 발언을 내뱉을 때 침묵할 것인가, 용기를 내어 잘못되었다고 말할 것인가, 나의 이익과 공동체의 가치가 충돌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인 쓴 약입니다. 그 약을 마시고 정신을 차릴 것인가, 뱉어내고 안개 속에 머무를 것인가. 질문은 명료합니다. 약을 마시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나의 신념이 틀렸을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하고 나의 편안했던 무관심을 반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끝에는 정신을 차리는, 즉 한계가 거친 맑은 현실 인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약을 뱉어내는 것은 쉽습니다. 그저 하던 대로 서로를 미워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며 안개 속에 머무르면 됩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의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을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용기를 내어 약을 삼키고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첫 한 걸음을 내딛는 자. 진탁은 선택에만 머무르지 않고 행동으로 나아가라고 촉구합니다. 그 첫 걸음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하는 작은 목소리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갑을 여는 것, 나와 다른 의견을 끝까지 경청하는 것, 그 작은 한 걸음이 바로 내 안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 용기 있는 선택과 작은 실천을 감행한 바로 당신이 신탁이 말하는 새 시대를 여는 주춧돌이며 스스로 구원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하늘에 살아있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구원은 위대한 영웅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선택과 그 첫걸음에 달려 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 안개 속을 향해 내딛는 그 작은 첫걸음, 그것이 홀로 있을 때는 미미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의 발걸음이 다른 발걸음을 깨우고 마침내 작은 시냇물이 되어 거대한 강을 이룰 때 세상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쓴 약을 마신 자들의 의지가 모여 시대의 흐름을 바꿀 때 용담무당은 마침내 이 땅에 드러날 영광스러운 미래의 증거들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공수는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시대의 모습에 대한 희망의 증언입니다. 그대들의 용기 있는 첫걸음이 모여 강물을 이룰 때 머지않아 이 땅에는 5가지 징조가 나타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증명하리라. 첫째, 황금보다 사람의 마음을 귀히 여기고, 둘째, 귀를 찢는 확성기 소리보다 진실을 속삭이는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셋째, 나만의 밥그릇을 채우던 손이 이웃의 빈 그릇을 채워주고, 넷째, 욕망의 탑 대신 자연과 공존하며, 다섯째, 분노로 일그러졌던 얼굴에 고요한 미소가 피어나리라. 이 5가지 징조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썩어있던 거목의 뿌리가 완전히 치유되고 새로운 시대의 가치가 뿌리내렸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첫 번째 징조, 황금보다 사람의 마음을 귀히 여긴다는 것은 물질 만능주의라는 오랜 병이 치유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성공의 척도가 더 이상 돈과 권력이 아니라 한 인간의 품격과 진실한 관계, 그리고 내면의 평화가 되는 시대, 우리는 마침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의 가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 확성기 소리보다 진실을 속삭이는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는 것은 우리를 길 잃게 만들었던 가치의 안개가 거쳤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자극적이고 소모적인 거짓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조용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를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징조, 나만의 밥그릇을 채우던 손이 이웃의 빈 그릇을 채워준다는 것은 극심한 이기주의를 넘어 무너졌던 공동체의 신뢰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경쟁과 적대가 아닌 공감과 연대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음을 깨닫고 나의 성공이 이웃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징조, 욕망의 탑 대신 자연과 공존한다는 것은 뜻없는 성장이라는 낡은 심화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찾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이 더 높은 건물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에 있음을 깨닫는 철학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징조, 분노로 일그러졌던 얼굴에 고요한 미소가 피어난다는 것은 우리 사회를 지배하던 불안과 분노의 에너지가 소멸하고 그 자리에
평온과 감사가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국가의 영혼이 치유되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용담무당이 본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진탁의 마지막 장은 백지입니다. 그곳에 희망을 기록할 것인지 절망을 기록할 것인지는 이제 온전히 이 기록을 전해들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